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3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가 시즌3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즌1, 시즌2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하는 핵심 정보들까지 잘 알려드렸는데, 시즌3 역시도요, 알차고 또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도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역시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1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1638-39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을 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자,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분들 지금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3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즌1, 시즌2보다 뭔가 시즌3로 시작을 하니까 느낌이 저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아마 시즌3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이 더욱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분 한 분씩 인사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2020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보다 더 탄탄한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시지요. 인사 말씀 기대됩니다. 소일섭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시즌3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상당히 기쁩니다. 또 시즌3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와 정직한 정보로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분들도 남다른 각오와 함께 시즌3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즌3 함께 하시면서 역시나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부동산 올바른 전략들 한번 세워나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요. 규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하반기에는 웃음 가득 지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 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한 곳에서 궁금증 그리고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즌3 어떤 내용들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지금 또 마련이 되어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님, 시즌3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시즌3를 해서 가슴이 뛰는 건지 아니면 추워서 가슴이 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떨리네요. 자, 시즌3는 그동안에 해왔던 1, 2에서 토지 부분에 관련된 그런 역세권 부분들을 총정리해서 2회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형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파트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의 어떠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해야 손실을 보지 않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직하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그렇다면 더욱더 주의 깊게 이 방송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규제가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 소유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에서는 그 외에 다른 이제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일부러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정주행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투자처와 관련된 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또 투자 계획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 또 제대로 알아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임야, 농지 등 다양한 투자처 정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게 역세권과 관련된 투자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시작을 역세권과 관련된 정보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김지미 전문가에게 역세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의 기준은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사실 법적으로 역과 딱 몇 미터여야만 역세권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체로 직선 거리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역세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600m, 650m 떨어진 단지는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구분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할 때도 있는데요.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역의 성강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1차 역세권은 250m까지, 2차 역세권은 그 밖의 범위로 나눠서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분화로 나눠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세권으로 가장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인터넷에서 역세권만 입력을 해도 나오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세권 500m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제2조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역 중에서는 고속철입니다. KTX나 SRT인데요. 고속철의 직접 역세권 범위 또한 1km에서 3km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를 하고요.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나 상업지 및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하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통 철도, 즉 지하철이죠,를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지미 전문가께서 역세권의 정의 먼저 좀 풀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역세권, 이게 다 역세권이 아니었지,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세권도 종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떠오르시면서 저희 이제 역세권과 관련된 정보들 또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역세권이라고 다 똑같은 그런 역세권이 아닙니다.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유섭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역세권은 보통 고속철 경우 KTX나 SRT는 보통 반경 3km까지 개발 범위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지금 1호선이나 지금 뭐 인천으로 가는 수원으로 가는 전철은 옛날 전철이고 뭐 턱커덕커덕하는 전철이고 지금은 거의 다 200km가 넘는 고속 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단축이 되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 경기도는 이제 포화 상태고 그 외 지역에 이제 신설되는 새로운 역들을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거기에 좀 뭐라고 할까요? 나에게도 좀 천원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 전에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방송을 보면 법률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을 모르면
현지 가서 부동산을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동량으로만 토지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 볼 때 실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아시죠? 거리는 가까운데 개발이 되지 않는 또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요 부분은 자, 200m라고 써 있습니다. 역 부지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뭐 200m, 300m 그런데 보편적으로 200m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 수용입니다. 여기 실시 설계 때 확정이 나면 200m까지는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신도시든 역세권 개발이든 다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상받을 때 수용하는 게 있고 환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토지가 환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수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현 시세는 바닥 시세가 예를 들어서 700인데 수용되면 2, 30만 원 평당 2, 3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km 안은 중요한 게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1km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단기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km, 3km에도 수익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500m, 아까 김지민 전문가님이 말씀했듯이 내가 역세권을 잘 모르면 인터넷을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역세권을 쳤더니 역세권에 사전에 보면 거의 다 5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500m에다가 내가 투자를 했을 시에는 손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m도 어디 위치에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토지의 용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용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실제 현재 도시가 있으면 도시 외가 있습니다. 도시 외곽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이나 그런 단독주택들, 뭐 타운하우스나 그런 부지들이 비싼 이유가 도심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자연녹지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건축행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거의 7,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로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연녹지 다음의 토지가 이제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역세권 하면 도시지역의 신설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전형적인 논밭 임야에다가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내가 현장 답사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논밭만 있으면 야, 이거 언제 개발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꼭 전문가랑 같이 상담을 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나에게 유용한 거고요. 자, 보시면 자, 관리지역이 투자의 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용도에는 더군다나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토지에다가 뭐 청소년 수련관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으면 토지 상승에 똑같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관리지역 쪽에다가 관심을 두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FM이라고 그랬죠. 정직하게 가격이 조금 더 나가도 지금 당장 개발할 수, 건축행위 할 수 있는 토지가 나에게 효자노릇을 하는 거지 가격이 싼데 건축행위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막연히 전체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금
바로 건축행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뭐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기에 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자, 관리 지역에는 건축행위 할 수 있는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100평에 40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과 보존 지역은 100평에 20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를 끼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관리 지역인데 내 앞에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 앞에 도로를 끼고 있는데 그쪽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내 땅은 절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맹지고 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쪽에 개발되는 그런 정보를 알았어. 그래서 현장 가서 중개인한테 좋은 토지를 물어봤을 때 그 중개인이 요 토지가 괜찮습니다 했을 때 꼭 용도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는 눈으로 확인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시즌 1, 2를 보시면 갔더니 다 논이에요. 논인데 가까워.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가 좋은 게 아니라 이 토지에 지금 숨어있는 법률적인 서류에 건축행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도가 뭐냐 그러면 중개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매매를 했을 때는 나중에 건축행위가 안 된 거나 그랬을 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도로가 없을 시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건축행위 할 수 있는 용도, 그 다음에 도로, 또 하나는 뭡니까? 위치. 이 세 가지만 내가 꼼꼼히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500m 이내가 초역세권이고 1km 이내가 직접 역세권, 그리고 3km 이내가 간접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자금을 가지고 내가 좀 장기를 둬도 괜찮겠다 하면 1km 이상, 3km 이내의 토지를 도로를 낀 그런 토지를 내가 관심을 두면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단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500m 이내는 이미 실시 설계가 됐을 때 이미 그래도 좀 뭔가를 아는 뭐 강남의 복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 투하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을 한번 그 지역의 토지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10년 전에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정보 시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이 아닌 고속철도는 반경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부산역입니다. 부산도 KTX가 여기 개통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상승을 했고 지금도 부산역 주변으로는 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계속해서 높은 빌딩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전형적인 농촌인데요. 그전 제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오송역입니다, 오송역. 자, 요렇게 요 전형적인 농촌이었을 때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 사기꾼이라요, 사기꾼. 자, 근데 이게 6년 만에, 좀 요 라인이 6년 만에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강남이 저렇게 개발된다는 걸 알았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그때도 이렇게 논밭이었습니다. 이미 건물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요 안목, 요 눈을 보지 않으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그냥 기동량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사기 당하니까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6년 만에 구역 정리가 되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이게 바로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신설역에 되돌리면 500m 안, 1km 안을 주목하시면 그래도 나에게 좋은 수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오송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것을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철역에서는 500m 반경 직접 역세권 해가지고 상업, 업무, 서비스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m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경 1500m까지 간접 역세권에서 직접 역세권 기능을 보조하는 주거 지역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유섭 전문가께서 역 주변의 개발 사진과 함께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렸는데요. 개발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놀랍죠. 자, 이와 관련된 투자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역시나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시세 차이 그리고 투자 수익 실현 원하신다면 이 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점 먼저 좀 강조해 드리고요. 역세권 투자에 있어서 또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500m와 관련된 부분들, 초역세권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거리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이렇게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으니까 이 점 계속해서 여러분도 꼭 체크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투자 시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개발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개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전화 상담을 의외로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역세권 500m 안에 들어갔는데 기다리다가 힘드니까요, 언제 개발되지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천운을 얻는 거지 내가 천운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지와 된장과 사람은 오래 묵어야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 투자의 시점들, 자, 역세권은 자, 발표할 때 발표하고 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은 어떨까요? 이 시점에도 갑자기 거품이 일어나서 가격이 급상승할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가격이 20, 30만 원대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발표가 나면 개통하는 시점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분하게 그 계획을 잡지 않으면 중간에 실패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발표가 나서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의 위치가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점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정문 앞으로 500m만 재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래야 내가 실패를 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역에서 200m까지는 수용이죠. 그러면 300m 범위 안에서 내 토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거의 상업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시 설계가 되면 요 안에 이제 토목공사 이제 보상 끝나면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점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유섭 전문가와 함께 소유섭의 부동산 플러스 시즌 3 이렇게 첫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많은 궁금증을 안고 있었던 역세권과 관련된 정보들 먼저 준비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정보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계속해서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